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법적 과제,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올해 첫 AI 관련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문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밖에 비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법률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인공지능협회 그리고 지디넷 코리아, 드림플러스가 후원을 맡고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순서를 저희가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참고로 저희가 법무법인 디라이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인데요. 일부 연사에 한해서는 현장 발표만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전에 공지가 되어 있고 저희가 앞서 이메일을 아마 참석자분들께 안내로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도 알려드렸는데요. 거기 들어오셔서 질의응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따로 모아서 연사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 혹시라도 현장에서 소화할 수 있다면 질문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노트 스피치입니다. 챗 GPT 시대와 한국 법조 대응이란 주제로 서울고등법원의 강민구 부장판사님께서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판사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뒤에 발표하는 그 전문가들에 비하면 일반 사용자에 불과한 그런 입장인데 저보고 축사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양지사 축사를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키노트 스피치를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챗 GPT에다가 판사가 준비한 챗 GPT가 법조계에 미칠 충격에 대한 발표의 시작 부분을 내 대신 써줘라 하니까 밑에 있는 이 답변이 나와서 제가 쓰는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쓴 거를 보고 또 한 번 더 제가 소름이 돋치는 경험을 어젯밤에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실정적으로 이 문장을 보여드립니다. 다 알지만은 전체적인 그 역사적 순서대로 이제 잠깐 제가 그 서사를 하자면 챗 GPT 전쟁이 마치 삼국지 사이버 전쟁하듯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30일 날 오픈AI.com에서 3.5 버전이 오픈됐는데 이쪽에 관심이 많은 제 조카가 2, 3일 뒤에 저한테 연락해서 저는 처음부터 계속 팔로잉을 하던 사용자였습니다. 1억 명의 사용자, 유저가 이 챗 GPT 회원으로 사인업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달인데 인터넷 역사 이후 그 어떤 앱도 2달 만에 그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가 10억 불을 이 오픈AI 재단에 돈을 낸 그 연구권이 있어서 독점적으로 그 기능을 빙 검색 엔진에 이식한 게 지난 2월이고 현재는 유료 버전인 오픈AI에서 유료 버전으로 그 공개 중인 4.0 버전과 그 MS 고유 데이터가 결합해서 빙에 지금 들어붙어서 지금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한국 사용자에 대해서는 3월 20일경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폰에서도 누구라도 이 챗 GPT 4.0 기능의 이력을 쉽게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항해서 구글이 바드를 지난 2월 중순에 시연을 했는데 제임스 웹 망원경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료가 그 당시에 학습이 덜 되어서 허블 망원경에 대한 자료를 오작동해서 발표함으로써 그날 당일 구글 주가가 10% 이하 떨어지고 완전히 국제적인 망신을 했는데 그래도 원래 여기에서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던 회사가 구글이기 때문에 LLM 모델에다가 팜 모델을 같이 섞어서 조만간
신형 버전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드는 그 미국 거주자, 영어 사용자에게는 지금 열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바드에 들어가면 한국에서는 서비스 안 된다는 경고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한 번씩 제가 바드에 접속해 보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서 라마를 공표해서 조금 몸집이 가벼운 모델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늦어도 7월 이전에 빠르면 상반기 중에 한글 DB를 지식인 DB라든지 여러 가지 그 건국 이후에 유스 DB를 네이버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대 그 한국 그 DB를 계기로 네이버가 한국형 챗 GPT를 실시하면, 오픈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 챗 GPT라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얼마나 이력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국민들이 알 것인데, 지금은 주로 애국 자료,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자료를 대답해 주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다들 한두 번 해보고 나서는 시원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래 착각들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착각할 게 아닙니다. 카카오, SKT, KT, LG 등도 지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챗 GPT의 플러그인 서비스가 지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현재 중개 플랫폼으로 거대 이윤을 벌고 있는 배달 플랫폼이나 호텔 플랫폼들이 하루아침에 공룡처럼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챗 GPT에서 본격적인 그와 같은 예약 예매 서비스를 연결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내로 그게 연결이 되면, 예를 들면 속초에 있는 동해안이 보이고 청수는 2층에서 5층에 있는 숙소이고 침대 시트가 깨끗하고 다녀간 고객이 5스타를 주고, 그리고 건축된 지 5년 이내 호텔을 잡아서 2인용 룸을 하나 예약해 봐 그러면 얘가 바로 예약까지 끝내주는 시대가 올해 내에 열릴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챗 GPT가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EU 회원국인 이탈리아에서 자국 내 사용을 금지시켰는데, 그 뒷단을 자세히 보면 EU는 옛날부터 거대 미국 중심의 인터넷 기업의 서비스에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그런 걸 이유로 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 서비스가 유럽에서 차지하는 이상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인정 안 해서 했다기보다는 EU 고유의 어떤 그런 평상시의 태도가 이탈리아에서 1차적으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캐나다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그런 거를 이유로 해서 정부에서 직권 조사를 하고 있고, 초기에 1억 불을 투자한 일론 머스크도 지금 반발하고 있죠. 2017년도에 미국 아실로마에서 AI 원칙이라는 23개 준칙도 만들었지만 챗 GPT에도 이 준칙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국제적으로 뒤처진 나라에서 막는다고 발버둥을 쳐도 인터넷을 막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막지 못했듯이 인터넷 도래, 스마트폰 도래에 이은 제3의 충격으로서 이 챗 GPT 챗봇 인공지능 서비스는 막을 수 없는 도도한 쓰나미가 되어서 갑니다. 아실로마 AI 원칙은 여러분들이 구글링하면 상세 자료가 나오는데 그런 게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사용 방법은 여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엣지에서 뉴빙을 가동하는 방법과 일반 크롬이나 일반 브라우저에서 오픈AI.com의 채팅창에 가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모바일에서는 3월 20일부터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해진 모바일 빙 앱을 쓰는 거, 카카오톡에서 에스크업 친구 추가하는 방법, 오픈AI.com의
채팅창을 홈 화면에 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글 플레이에 가보면 이 수많은 GPT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서비스가 정말로 지금 뭐 우후죽순처럼 나오는데 빙을 제외하고는 공인된 앱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에서 챗 GPT를 넣어서 설치한 그 앱들은 여러분들이 그 위험성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 구글에서 지금 아마도 그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냥 전부 다 지금 업로딩을 시켜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 법률 AI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미 여기 법조인도 와 계시지만 한국 법조 시장은 포화를 넘어선 폭발 직전의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88년도에 제가 판사로 임관되었는데 그때 대한민국 변호사 시장이 3,000명 정도가 안 됐습니다. 지금 한국 법조인이 35,000명을 넘어섰으니까 그 실제 송무 파트의 시장은 200%에서 300%, 2 내지 3배 정도 커졌는데 그 인력은 10배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서울 시내 택시 사업자처럼 빵 크기는 안 커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야 되는 n분의 1의 n의 숫자는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생존이 힘든 그런 지경까지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송무시장은 사건이 와야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천수답 농사기법이랑 한국 송무시장이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법조 AI 개발에 예상되는 문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유 앱을 입법으로 표를 위해서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한국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부의 입법이나 행정 규제가 가장 큰 허들이 될 것이고 법조인의 평상시 어떤 직업에 대한 태도, 종래의 간행에 집착하고 아날로그로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그런 안이한 인식이 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법원 안에 수백만 건의 살아있는 하급심 판결문이 완벽한 원문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판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거를 검색해서 자기 사건과 유사한 것을 찾아서 셀렉터해서 판결을 쓰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판결 DB가 지금 전혀 개인정보나 그런 것 때문에 공개가 안 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판결도 일부만 공개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례 규정을 만들거나 판결문 실시간 공개에 관한 특별 입법을 해서 강제적으로 판결문을 우리 사회에 공급해야지만 한국형 법률 챗 GPT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그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제가 내부자이지만 여러분들 앞에 감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AI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올 연말에 로앤굿이라는 한국의 리걸테크 두 번째 크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과 3월 달에 MOU를 체결해서 지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그게 시중에 풀릴 것 같은데 그래 되면 클래식한 소송이 캐주얼복을 입는 것처럼 정말로 간편하고 간이화되어서 거의 간단한 소액 사건이나 단독 사건은 AI가 소장이나 준비 서면을 다 써주는 그런 세상이 올 연말이면 도래한다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 탑10, 탑20 거대 로펌들이 그런 간이 시장에 대해서는 눈을 크게 안 뜨고 있었지만 AI가 도입되면은 변호사 100명, 1000명 도입한 효과가 AI가 처리하고 큰 사건, 작은 사건 막론하고 특히 간이 사건은 그냥 순식간에 사람이 한 건 처리할 동안에 1000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조 시장의 성자 독식 현상이 더욱더 확실히 될 거고 2045년 기술적 특이점이 도래할 무렵에 가면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의 구분이라든지 그 영역 자체가 아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근본적인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특이점이 2045년에 온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거의 99%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BBC에서 2015년도에 향후 20년 내에 사라질 직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변호사,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50% 이상 자기 집에 가야 된다고 영국의 전문가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상위 그룹은 95% 이상 집에 가야 되는 그룹입니다. 중국에서는 2016년도에 이미 메가시티에서 모든 법정의 인간 속기사를 다 없애고 자동 음성 인식 기능으로 정의신문 조서를 타이핑해서 인간 속기사는 사무실에 10분의 1만 남아서 항소되는 사건만 녹취록을 기계로 풀어서 오탈자만 손보는 정도로 중국이 이미 2016년도에 그거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도 네이버 클로버 노트를 내부에다가 가동시키면 속기사 인력의 90%가 필요 없지만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안내 서비스하는 인력이 지금 남아있는 게 고용 때문에 남아있듯이 고용 정책적인 입장에서 법원에서도 그거를 채택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조인 라이센스 있다고 주구장창 자기 나이 들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오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조 채트 GPT가 이런 일들을 앞으로 올 연말이면 할 것입니다. 사건 구성이나 해결에 적합한 판례나 하급심 판결을 인간을 대신해서 즉각 찾아서 문장으로 응답하고 법조문도 즉시 문장으로 응답하고 소장 준비 서면 판결문 작성에 일정 부분 인간을 돕는 도우미 기능을 하고 구체적인 사건 시나리오를 물어보면 누가 이길 것인가 승패를 예상을 해주고 해외 관련 판례나 법률 논문 작성에 필요한 참고 문헌을 인간을 대신해서 신속하게 정리해주고 기타 어쏘 변호사나 배석 판사가 처리하는 업무의 50% 이상을 자동화해주는 기능을 할 것이며 간이한 사건의 소장을 변호사 조력 없이 자동으로 작성해 줍니다. 이게 올 연말이면 대한민국에서 가능할 시나리오입니다. 이래 되면 이 방송을 듣는 분이나 여기 앉아있는 법조인들이 과연 그 시대가 됐을 때 인간 변호사 홍길동으로서 나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경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무 자동화에 적극 도입하고 AI 효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채트 GPT 같은 혁신 기술 위에 올라타야 된다. 기존의 간행을 깨는 데는 9배의 구각을 깨는 고통이 따르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다리를 걷고 넘어야 할 강물이다. 그래서 호기심과 탐구심, 열정, 이타심을 자기의 습성으로 삼아서 융합적, 통섭적 전문가를 지향해야 되고 SNS도 양날의 검이지만 선용하면은 변호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결국은 아날로그다. 이런 채트 GPT 아니라 채트 GPT 할아버지가 나와도 아날로그 감성은 결국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데 결국 좋은 양질의 독서 한 줄이라도 적는 글짓기, 사고 실험과 명상, 각계 전문가한테 온라인, 오프라인 묻고 배우는 것이 육체 근육에 대비되는 생각 근육을 키우는 것이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아날로그 우회 축적이 없이 기술만 가지고서는 사상 누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그 키노트 스피치로 말씀드리고 요 QR 코드를 찍으면
다 전부 다 제가 영상으로 5분짜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고 나머지는 제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보면 모든 자료들이 다 있고 시연하려고 사실은 이렇게 지금 그것도 해놨지만은 미러링도 해놨지만은 지금 현재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시연을 생략하는 아쉬움을 여러분에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분이 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줄이고 군에서 치사병리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받지 못하고 이런 강연에서 연사가 시간 배분에 실패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용서를 구하면서 마치고 제 카톡 아이디로 KANGMK 강민구 강 MBC M KBS K 아라비아 숫자 1 그게 카톡 아이디니까 많은 피드백과 질문을 기다립니다. 카톡으로 물으실 때는 자신의 명함을 이미지로 주시면 저도 응답으로 제 명함을 드려서 리멤버 앱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